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가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우리 미보치과인데 미소치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미보치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신경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충치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관심도 사실은 많으셨고요. 뭐 좀 방송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서 내용들을 굉장히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치과에 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까지 정말로 너무 모르고 그냥 치과에 가서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충치하고 연관 있는 신경치료,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진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금액은 내가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예우는 어떤지, 오래 쓸 수 있는지, 또 어떨 수 있는지, 부작용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원장님들이랑 상세하게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또 끝나고 나서 내가 한 진료에 대해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만족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이렇게 치과를 방문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참 너무너무 좋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본은 지난주 지나간 우리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충치가 심했을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신경치료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내용들이 이렇게 치아 모양들이 있고요. 치아 모양이 있었을 때 이 신경치료라는 것은 치아가 부러지거나 또 충치가 생겨서 신경관이 감염됐을 때, 밑에 빨간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감염이 됐을 때 하는 치과의 시술이고요. 신경치료와 충치의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충치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우리 경조직, 그 치아로 따졌을 때 요 부분 위에 있는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이나 거기 밑에 있는 조금 노란색 부분, 여기까지 들어가 있을 때 치아를 깎아내고 충전하는 그 방법이 충치 치료고요. 그리고 신경 치료는 밑에서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요게 중간에 있는 까만 색깔이 안에 신경까지 들어 썩었을 때,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는 그냥 충치 치료,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신경치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심하게 되면 요 뿌리 끝에 둥글게 맺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신경의 염증, 뿌리까지 생긴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기본 신경치료 과정은 이 신경, 치수 감염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신경관 내부를 제거하고 내부를 채우고, 그리고 치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요 크라운을 씌우는 과정까지
해서 신경치료, 보철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치료 중에서 치아를 발치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경치료는 치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경치료가 실패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치아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제 찾아온 우리 환자분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신경치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충치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되고,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 충치치료를 할 때, 뭐 보험이 되는 진료, 아말감 진료, 그 다음에 이제 레진 진료, 보험이 되지 않지만 치아 색깔, 그리고 이제 인레이 또 종류별로, 또 씌우는 것도 종류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료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료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떤 진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설명을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이 파노라마 사진을 전체적으로 이제 와서 촬영을 했고요. 촬영을 했을 때 눈으로 보거나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엑스레이 사진으로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랑니가 신경관하고 같이 겹쳐 있다든지, 그리고 또 충치가 심하다, 또 충치가 씹는 면에만 있다, 또 충치가 치아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걸 관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사진에서 제일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사진하고 오른쪽 밑에 사진 같은 사진인데 확대를 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제 바깥쪽 치아 이제 사랑니 제일 뒤에 밑에 숨어 있는 거는 이제 사랑니고요. 여기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어금니인데요. 치아 색깔이 지금 왼쪽 사진 뒤에서 봤을 때 사랑니 빼고 첫째, 둘째 치아하고 좀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치아하고도 좀 색깔이 다른 게 좀 보일 겁니다. 까맣게 중간이 노란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건데, 이런 정도 충치가 있는 것은 거의 신경까지 침투가 되어져서 염증이 생겼고,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통증이 있고 염증이 아프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치과를 한 7년 만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충치가 굉장히 심해진 그런 사진이고,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 아까 보여드렸던 신경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씌워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이분의 오른쪽 부분인데요. 오른쪽 부분에서 보시면 또 위에 오른쪽 사진 위에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안에 좀 낮게 이렇게 깊이 있는 거는 사랑니고요. 그 뒤에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어금니로는 두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고 요게 첫 번째 어금니인데요. 요 부분에서 그 첫 번째 어금니 부분하고 여기 적은 어금니, 두 번째 적은 어금니, 첫 번째 적은 어금니, 그래서 뒤에서부터 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송곳니 앞에까지 치아가 충치가 지금 3개가 있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그 오른쪽에 이렇게 쭉 우리가 손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충치입니다. 이게 충치인데, 아까 보셨던 충치하고는 깊이는 뒤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깊이는 굉장히 좀 깊은 편이고, 그리고 대신 이제 옆면, 인전면에 생긴 충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충치를 제거를 해봐서 신경까지 침투를 했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만큼 상태가 거의 안 좋은 치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치아 작은 어금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전면, 그러니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인데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충치기는 하지만 신경치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진료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경우에도 충치를 제거해봐야 안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또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는 또 그분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인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에 뒤에서 보이는 우리 첫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씹는 면에 충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화살표 가르치는 부분에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적은 어금니하고 두 번째 적은 어금니 중간에 또 충치가 생긴 부분이고요. 이 친구는 충치가 한 10개 정도 눈으로 보이고 사진으로 보였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은 뭐 보셔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치료를 어디까지 하느냐도 궁금하죠. 근데 그게 충치가 명확히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될 만큼 아프고 염증이 있는 거는 당연히 신경치료를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하는데 비용은 얼마, 그리고 씌우는 데는 얼마, 뭐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데 견적을 뽑아달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충치를 치료할 때 씹는 면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네이라 해서 어떤 그런 비싼 진료가 아니더라도 어금니라도 때우는, 우리가 이제 충치를 메우는 치료만 해도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또 부위가 너무 넓어서 인네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인네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치아 색깔로 해야 될 이런 게 있거든요. 심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분들 있잖아요. 뭐 방송을 하신다든지 요즘은 이제 방송을 원체 개인도 많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치아 색깔을 주로 많이, 왜냐하면 치아와 같은 색깔, 근데 검으로 하게 되면 방송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비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검으로 돼 있는 거 뜯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탤런트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일부러 했던 것들도 할 수 없이 이제 교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상세하게 나한테 맞는 진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 특별히 이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범위가 넓거나 또 치아가 흔들렸을 때는 인네이라 해서 이런 진료가 거의 필요한데요. 인네이를 하지 않고 그러면 떼우는 진료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충치 치료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되는 재료나 아니면은 우리가 레진이나 이런 걸로 떼우는 진료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인네이를 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철을 씌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아 삭제량이라든지 치아 상태,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 또 사실은 이제 하나를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진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또 우리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금액들을 저렴하게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건데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내가 그 부분을 자세히 잘 알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료를 알면 갔을 때 만약에 인네이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러면 인네이 말고 이 다른 진료는 없을까요? 최대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저렴하면서도 진료에 문제가 없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네이를 해야 될 진료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잘 알고 진료를 하면 좋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진료 비용들이 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신경치료도 하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진료를 했을 때는 거의 한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진료비가 나오겠더라고요. 인레이가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이거를 보험이 되는 진료라든지 또 그러면 CU대 최대한 또 그리고 인레이를 하되 인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인레이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레진 치료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진료비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진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는 여러 분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일단은 이분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진 찍었던 거에 대해서 표시까지 해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치과마다. 그래서 최대한 다 잘 진료를 하시고 좋은 치과이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진료 또 진료는 정확하되 나한테 맞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거리나 내가 방문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잘 선택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세계적으로는 뭐 5일날 세계 코로나 종식을 일단은 선언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뭐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팬데믹은 끝났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방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다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순자 선생님 오늘 아침 또 우선 강의 또 강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학 공사님 돈이 문제로다. 예 맞습니다. 그 문제들이 상당히 큽니다. 최미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얀색도 중추에 하얀색 중에서 이렇게 우리 그 불소라에서 침착이 돼 있는 게 있고요. 하얀색도 처음에 이렇게 산 때문에 이렇게 충치가 되어지기 전 단계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또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들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서 푸석푸석하게 되면서 살짝 긁어내면 긁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충치의 시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소도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영만이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필규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현주님 감사합니다. 용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15분 본래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도 미복 깜짝 퀴즈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자기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중치치료를 잘 받고 신경치료를 잘 받아서 최대한 자기 치아를 아프지 않게 잘 관리 평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치료는 필요 없어 그냥 뽑아버리면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이나 조금 아프셨던 분들 오시면 신경치료를 한번 해서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살리기는 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는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도 치아를 진짜 뽑기는 너무 아까운데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아는 무조건 발치해달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참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아는 너무 아까운데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빼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빼달라는 분을 설득을 해서 잘 치료를 해드려서 100개 100 다 잘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충치 치료를 했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그분은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충치 치료를 할 때 처음부터 뽑아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뽑아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우리가 저희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 치아를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진료입니다. 설득도 시키고 말씀들이 이렇게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고, 또 치아를 치료를 잘해서 씌웠어요. 몇 년 쓰시다가 또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재신경 치료도 안 되고 힘들어서 뽑아야 될 때, 그때도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치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잘 사용을 하셨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 하시더라도 임플란트가 영원히 평생 쓰는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신 오래 사용 못 하셨으면 그러면은 제가 보철 치료라도 이런 거 했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들도 조금 감해 드리고 또 임플란트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그런 과정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너무 심하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때 빼버렸을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잘했다,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또 다음번 진료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저도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다른 원장님들도 다른 치과에서도 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을 대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잘 의논들 하시고 잘 진료하시되 혹여나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안 나왔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진료인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는 만능은 아닙니다. 치아를 치료하면 100% 회복, 100% 좋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맞습니다. 역시 우리 영진 대표님 정답입니다. 웬만하면 뽑으려고 하는데 치아를 살려주려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참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아침 시간에 또 바쁜 시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나 다음번 우리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화요일 아침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주제나 이런 것들 한 100여 가지 정도는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방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했고 하고 나서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에 다시 그 내용을 더 첨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내용들이 또 질문들이 많이 와지면 실질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까운 치과에 진짜 믿을 만한 치과 잘 선택하셔서 내 가족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이 SNS를 통해서 우리 교제하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페이스북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질문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또 치과를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더라도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궁금증, 그리고 또 특히 진료할 때 최대한 진료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치과,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내드려서 믿을 만한 치과들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치아 관리 그런 방법을 잘 하셔서 건강한 치아,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요,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에 나갈 거고요. 구독,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페이스북에 항상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에도 항상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